쉽고 빠르고 도움이 되는 정보 트렌드 라디오입니다. 드디어 5월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5월에는 가정의 날이기도 하지만 정책적으로는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날인데요. 오늘은 제3월이 월급이 될 수도 있는 2021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러 가시죠. 네, 먼저 근로장려금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 같은 경우는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미만인 근로자, 종교인, 사업자에 대해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는 복지제도인데요. 한마디로 소득이 적은 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목하셔야 할 점은 최대 300만 원까지 지급을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신청 자격 같은 경우는 일단 가구원 기준이 있고 소득 기준이 있는데, 가구원 기준 같은 경우는 단독 가구 같은 경우는 배우자와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 전속이 없는 단독 가구여야 하고요. 그리고 헛벌이 가구 같은 경우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인 가구고,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만 70세 이상 직계 전속이 있는 가구를 헛벌이 가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구 같은 경우는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도 300만 원 이상 버셔야 되고 배우자가 300만 원 이상 버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신청인과 배우자의 각각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를 맞벌이 가구라고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나 부양가족 기준이 궁금하신 분들은 오른쪽 하단에 보이시는 이 내용들을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그리고 신청 자격의 소득 기준을 한번 봐보면은 단독 가구는 4만 원 이상 2천만 원 미만인 분들만 지원하고요. 지급액은 150만 원까지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헛벌이 가구 같은 경우는 4만 원 이상 3천만 원 미만인 분들을 지원을 하고요. 최대 26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구 같은 경우는 100만 원 이상 3,600만 원 미만인 분들을 지원을 하고요.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여기서 재산 합계액 같은 경우는 2억 원 미만인 분들만 가능하고요. 그리고 재산을 선정을 할 때는 주택, 토지, 건축물, 승용차, 전세금, 금융자산, 유가증권, 회원권, 부동산 등을 합계한 재산이 2억 원 미만인 분들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재산가액에서 부채는 차감하지 않고요. 전문직 사업가구는 제외라고 합니다. 그리고 근로장려금의 신청 기간은 정기 신청 기간은 2021년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라고 하고요. 기한 후 신청이 있는데, 그러니까 기한 내에 신청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신청을 받는 거죠. 그래서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021년 6월 1일부터 11월 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고 하고요. 기한 후 신청 같은 경우는 원래 금액의 90%만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의하셔야 할 점이 기간 내에 꼭 신청하셔야만 100%를 받을 수가 있고, 기한 후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90%밖에 못 받는다는 거 참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근로장려금 신청 방법은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와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한 경우로 나뉘는데요. 신청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ARS 그리고 손택스 모바일 앱, 홈택스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ARS 신청은 1544-9944번에 전화하셔서 신청 안내문에 써져 있는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하시면 되고요. 손택스 같은 경우는 모바일 앱이기 때문에 안드로이드나 앱스토어에서 손택스를 다운로드 하셔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개별 인증번호를 입력해 주시면 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홈택스 신청 같은 경우는 홈택스에 로그인 하셔서 근로자녀장려금 신청하기를 누르시고 간편 신청, 신청 요건 확인, 계좌번호, 연락처 입력,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신청 안내문을 받지 못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홈택스나 우편 신청, 세무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급액 같은 경우는 알아서 산정해서 지급을 해주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계산하는 방법이 또 있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이 표를 참고하셔가지고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단독 가구 같은 경우는 작년 수익이 400만 원 이상이고 900만 원 미만이시면 150만 원을 최대 받을 수가 있고, 400만 원 미만이거나 900만 원 이상이면은 여기에 나오는 계산식대로 계산을 하셔가지고 지급액을 파악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헛벌이 가구나 맞벌이 가구도 마찬가지이고요. 헛벌이 가구 같은 경우는 700만 원 이상 1,400만 원 미만인 경우 260만 원까지 받을 수 있고, 맞벌이 가구 같은 경우는 800만 원 이상이고 1,700만 원 미만인 경우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급 일정은 5월에 신청을 하시면은 9월에 지급이 되고요. 경우에 따라서 8월에 지급이 될 때도 있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코로나 시국이라서 8월에 지급이 된 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도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 그리고 기한 후 신청 같은 경우는 신청 후 4개월 이내에 신청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참고하셔야 할 점은 가구원 합계 재산액 1억 4천에서 2억 미만인 경우 50% 차감이 된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한 후 신청 같은 경우는 10% 감액이 되고, 그리고 배우자 포함하여서 거주자가 전문직 사업을 할 경우에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자녀장려금도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자녀 장려금 같은 경우는 자녀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서 총 소득 4천만 원 미만, 부양자녀 만 18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경우 한 명당 최대 70만 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녀가 3명이고 모두 다 만 18세 미만인 경우에는 최대 210만 원까지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자녀 장려금 신청 자격과 신청 방법, 기간을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근로장려금과 동일하고 동시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근로장려금 정기 신청을 하시던 기한 후 신청을 하시던 반기 신청을 하시던 간에 자녀가 있다면은 동시 신청이 된다는 점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이 자녀장려금의 지급액은 헛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로 나뉘고 급여액에 따라서 나뉘는데요. 먼저 헛벌이 가구에 2,1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양자녀 수 곱하기 7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그러니까 1인당 70만 원을 지급을 하는 거죠. 그리고 2,100만 원 이상이고 4천만 원 미만인 경우는 지금 보이시는 계산식에 의해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맞벌이 가구 같은 경우는 2,500만 원 미만인 경우 1인당 70만 원이 지급이 되고요. 그리고 2,500만 원 이상 4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금 보이시는 공식에 의해서 계산이 돼서 지급이 됩니다. 그리고 특이사항은 가구원 재단 합계액이 1억 4천만 원 이상이고 2억 원 미만인 경우 해당 장려금에서 50% 차감을 하고 기한 후 신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 장려금에서 10% 차감을 하고요. 소득세에서 자녀 세액 공제와 자녀 장려금을 중복 신청을 한 경우에는 지급액에서 자녀 세액 공제에 해당 세액을 차감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 장려금의 지급 일정은 5월에 신청을 하시면은 9월에 지급이 되고요. 기한 후 신청을 하시게 되면은 신청 후 4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과 함께 지급이 됩니다. 네, 여기까지가 자녀 장려금 내용이었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근로장려금과 자녀 장려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해당이 되신다면 꼭 신청하셔서 정부 지원금을 받아가시길 바라겠고요. 궁금하신 점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도움이 될 만한 정보를 전달하는 트렌드 라디오가 되겠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하루 되시고요. 감사합니다.